최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이 잦아지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서 회사 측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2차 가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SC제일은행의 한 지점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A씨. A씨는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차장급 프라이빗 뱅커 B씨에게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길에 제가 종아리에 뭐가 묻었다. 근데 내가 떼주면 너가 날 이제 성추행을 신고할까봐 못 떼주겠다. 근데 지점에 들어와서 제가 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대칭만 들쳐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와가지고 한 거죠. 그때 너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약간. A씨는 갑작스러운 B씨의 행동에 너무나 놀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치마를 들추고 종아리를 만지는 B씨의 행태에 A씨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듯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과감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얼굴에 멍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꾹 눌러보는 거예요. 말도 없이 와가지고서는 이거 쳐내니까 그래서 그냥 저를 되게 한 깨끗하게 비웃더니 그냥 가요. 그러고서는 저는 카톡으로 내일도 눌러줄 거다 얼굴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답장도 안 하는데.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일같이 피해자에게 월급날이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며 만남을 강요해 왔습니다. 또 숙박업소 이야기를 하며 젊은 애들은 9시가 지나면 여기서 뜨밤을 보낸다. 너도 그렇지 라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몸을 위아래로 훑은 다음 호날두 여자친구는 글래머여서 1억 넘게 용돈을 받는 거다. 너는 안 된다. 성형을 해라 라는 등 피해자의 몸매나 외모에 대한 품평도 반복했습니다. A씨가 같은 옷을 2일 연속 입고 출근한 날에는 어제 집에 안 들어갔나 보네. 남자 집에서 잤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네 집 주소가 어디냐? 핸드폰을 그냥 들어서 너네 집 주소가 어디야? 너네 집 지하 주차장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너네 집에 올라가겠다. 와인을 사가겠다. 와인이랑 고기가 어울리려나 이거 걱정말이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내일 가야 되고 저한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부남에다가 자녀가 2명이나 있거든요. 2월 초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가던 차량 안에서 B씨가 갑자기 A씨의 배꼽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찔렀습니다. 그냥 갑자기 너 배 찔러 봐도 돼? 이러더니 배꼽이랑 스파를 중간 부분에 이렇게 꾹 찌르는 거야. 3초인가 이 정도를.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손을 탁 쳐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이렇게 쓰면서 으이구 약간 이런 듯한. 이후 B씨는 주차를 하면서 A씨에게 20대를 만나고 싶다. 피부과 다니며 관리하면 되나? 내가 아는 20대는 너밖에 없는데 라며 피해자와 이성적 만남을 갖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A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복귀했고 상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문제로 피의자 B씨는 정직 3개월을 받고 피해자 A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희 회사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이렇게 일을 못하겠다. 너무 무섭고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동을 갔는데 손대문은 은평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랑 정반대여서 편도로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이 걸거든요. 편도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했더니 뭐 그러면은 좀 쉬시는 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 자의반 사이로 그만두게 됐죠. A씨는 동료 여직원에게도 2차 가해를 받았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집니다. 주변 직원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정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그러면은 걔 인생 망치는 거다. 너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다. 너 여자 직원. 여자 직원? 네. 여자 직원이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되게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가해자 징계 처리 과정에서 은행 측이 A씨에게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먼저 혹시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릴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꼭 먼저 물어봐야만 대답을 해주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으며 B씨 역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다니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 측은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후 본 사건에 대한 면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은행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것을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